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할 때 아들은 군에 가 있었습니다. 카투샤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6월에 무릎이 아프다면서 병가를 얻어서 19일간 휴가를 나갑니다. 1차로 열흘간 휴가를 받아서 나가고 연장을 해서 2차로 9일 동안 휴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귀를 하지 않고 나중에 휴가를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 연가를 얻어서 나흘간 휴가를 또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일간의 휴가를 보내고 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21개월 복무를 했습니다. 21개월 동안 58일간의 휴가를 쓰게 됩니다. 일반 카투샤 출신 사병들에 따르면 이런 58일간의 휴가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병과 연가를 포함해서 연달아 23일간의 휴가를 쓴 카투샤 사병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휴가를 쓰는 과정, 그리고 휴가에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개인 연가로 처리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이 이루어졌고, 동부지검은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건지 굉장히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특임검사를 도입을 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하는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를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을 따르는 위성정당의 의원 숫자까지 합치면 190여 명이 되기 때문에 특검법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는 알겠는데 윤석열 총장이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사단에 휩싸여 둘러싸여 있어서 고립무원의 상태이지만 윤석열 총장이 검사다운 사명감을 발휘를 해서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는 듯 마는 듯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수사를 특임검사에게 맡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의힘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1차 열흘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군의 간의 소견서, 진단서, 휴가 명령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군 휴가 규정과 관련해서 열흘 이상 병가를 쓰게 된다면 군의 간이 참여하는 요양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심의도 이루어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휴가를 가고 또 2차로 나흘 동안 2차로 아흘에 동안 병가를 쓰게 됩니다. 이 병가와 관련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남아있다는 것은 지휘관 면담 기록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습니다. 19일 동안 병가를 썼는데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행정착오라고 하는데 왜 이런 행정착오가 추미애 장관 아들에게만 해당해서 이루어지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그 대학원 입학과 관련한 자료도 전혀 없습니다. 특권층 자식의 소위 여러 가지 불법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이렇게 없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나오자, 또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걸 따지자 소설 쓰시네 이렇게 비아냥댔고요. 내 아들이 매우 슬퍼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소설이라고 했지만 지금 야당이 제기한 의혹, 우리 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 추미애 장관 아들이 황제 휴가를 나갔고 19일도 모자라서 휴가를 더 쓰기 위해서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을 한 거, 그 연장하기 전까지의 이 상황은 사실상 탈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군인으로서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된 의문들은 하나하나 소설이 아니고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특임검사든 특별검사든 임명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 시절 아들이 군에 가 있었으니까 그때 보좌관이, 대표실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해서 추미애 장관 당시 대표 아들의 병가를 더 연장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이에 대해서 그런 일 없다고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은 언론이 많이 보도를 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가 그 말한 다음 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해당 부대 장교 대위입니다. 이 장교의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장교는 분명히 추미애 보좌관이라고 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병가를 더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물었고 안 된다고 했다. 이 전화를 받았고 상급자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상급자인 중령도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안 된다고 이야기한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위와 중령은 서울 동부지검 참고인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은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그런 진술이 있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고 나서는 서울 동부지검이 다시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새로 취임한 김관정 지검장은 조선일보에 따르면 조선일보 기자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검 검사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후 다른 중앙일보 보도와 또 다른 언론들이 그걸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대위가 서울 동부지검 조사를 받을 때 추미애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동부지검 검사가 이거 확실하냐? 자신할 수 있느냐? 입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윽박지르다시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술조서에서 이거를 뺐다고 합니다. 동부지검 검사가 사실을 규명을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검사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검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추미애 아들의 문제를 지금 덮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검사는 얼마 전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다시 이 검사를
동부지검으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검사가 계속 수사를 하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이 진실대로 사실대로 규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도왔던 수사관이 대검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수사관도 동부지검으로 파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이번에 영전한 김관정 지검장, 이분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서울 동부지검과 관련된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성향이 추미애 장관 쪽이고 친정부 성향이라고 언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검장으로 영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김관정 지검장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을 때 소위 채널A 기자 사건, 채널A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소위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통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했다는 게 지금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의 주장입니다. 추미애는 이와 관련해서 증거를 많이 수사팀이 확보한 거로 알고 있다 이래 놓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아직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도 박탈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마치 사실인 몰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고, 이 형사부장이 지금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갔으니 안 그래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대체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실무를 쭉 맡았던 형사 1부장은 다른 곳으로 자천되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았던 차장검사도 다른 곳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는 또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채워졌습니다. 검사들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형사 1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계속 대립해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죠.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등학교 후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뜻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인데, 서울 동부지검의 형사 1부장을 새로 맡은 이성윤의 고등학교 후배 검사가 추미애 장관 아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하든 특임검사를 하든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명백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 의원조차도 국방부 쪽에 확인해 보니 추미애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병가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문의한 정도일 뿐이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거짓말한 이 자체만으로도 장관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당장 사퇴를 해야 되고 본인의 아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권력을 행사하는 법무장관 위치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 어떻게 처신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맡고 나서 휘두른 권력 어떤 모양새로 행사가 됐는지 우리 국민들 다 아실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 추미애 전부 자천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검찰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를 청와대에서 한 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도 다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찰을 떠났습니다.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 이영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했죠.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네가 국민의 성금을 도대체 어떻게 썼느냐 밝혀라. 우리는 그동안 윤미향에게 너무 많이 속았다. 이 윤미향과 관련해서, 그리고 윤미향이 대표를 했던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서 국민의 성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된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이 수사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추미애는 인사권을 행사해서 이 수사가 흐리멍텅하게, 결국은 유야무야하게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검찰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도 도대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권력을 이렇게 휘둘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 추미애의 인격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15세기 독일의 인문학자 세바스티안 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보들의 배라는 책을 썼고요. 당시 많은 바보들의 배에 태워서 바보들의 나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브란트가 봤던 바보들 중에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천태만상으로 까부는 자들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천태만상으로 까부는 자들을 바보라고 했고, 바보들의 배에 태워서 바보들의 나라로 보내버리고 싶다라는 내용의 소설을 쓴 건데요. 이 추미애, 바로 이런 바보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이 말한 인격 상실의 인간, 추미애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 이거는 적당히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 추미애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 초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는 추미애 아들이 병가를 쓰고 또 나흘간의 개인 연가를 쓰는 과정, 정확히 짚어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당시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면 군의 압력을 행사한 것이 되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건 거, 보좌관의 직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좌관이 왜 전화를 걸었겠습니까? 추미애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명백히 직권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수사선상에 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비정상적인 병가 처리, 그리고 사실상 탈영 상태인 개인 연가 처리,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아들 쪽에서는 당직 사병과 전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직 사병은 추미애 아들이 19일 동안 병가를 쓰고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병사들의 점호를 하던 점호 병장이 연락을 해와서 당직 사병이 추미애 장관 아들하고 통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호를 한 병장도 추미애 아들과 통화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통화하고 난 뒤에 그 당직 사병이 전혀 모르는 대의가 찾아와서 다 본인이 알아서 처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날이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아들이 복귀해야 하는 날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 오전, 오후 전부 추미애 아들은 탈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죠.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이분은 좌편향
정당성을 보이는 법원의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운동권 출신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람도 현역병의 휴가 미복귀는 탈영에 해당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추미애 장관 아들이 병가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 병가를 연장하려는 과정에서 추미애와 추미애 보좌관이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추미애 아들이 탈영 상태에서 휴가 연장, 개인 연가로 연장을 했는지, 이게 규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서도 동부지검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아들 부대의 대의가 추미애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를 진술조서에 담지 않은 이유, 그리고 상급자인 중령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진술조서에 담지 않은 이유, 결국은 추미애 아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해 주기 위해서 축소수사, 은폐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검찰은 당장 감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동부지검의 수사를 계속 맡긴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은 민주당이 반대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이 모든 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들의 문제가 있을 때 특임검사한테 수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아무리 추미애에 의해서, 추미애 사단, 이성윤 사단에 의해서 포위되어서 힘을 못 쓴다 하더라도 검사의 기계를 발휘해야 되고 검사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이 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맡기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